우리가 각종 매개체를 통해서 군복을 입고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는 연예인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복이나 군복에 패티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 패티시란 특정한 물건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바를 뜻한다고 합니다. 존중받아야 할 개인 취향이니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겠죠. 1974년 미국에서 개봉된 1사 나치 춘희대의 생녀라는 영화인데요. 이 야릇한 제목과 포스터를 통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 것을 바로 직감하실 겁니다. 영화의 내용은 나치 강제수용소의 그 여간수들의 각종 만행, 특히 그 성적 난잡함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합군 포로나 유대인 수용자들을 상대로 나치 춘희대의 장교이자 포로 수용소 소장인 1사가 밤이면 밤마다 연합군 포로나 수용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감독의 상상력이 동반된 픽션 작품일 거라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이 영화에 영감을 준 실제 모델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최고의 생녀이자 악녀, 금발의 아름다운 괴물이라는 역설적인 별명으로 불리며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성악대와 성고문을 즐긴 그녀의 이름은 이르마 그레제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젊고 아름다웠지만 가장 증오시되고 악랄했던 이 이르마 그레제는 1923년 평범한 독일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3살이 되던 1936년 어머니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요. 그 사건으로 그녀는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레제는 말이 전혀 없었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 때 학교를 자퇴하였는데요. 같은 여자 학우들이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불우한 어린 환경을 겪었기에 올바른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후 그녀는 농장과 가게에서 각종 직업을 전전하게 되었으며 당시 히틀러 소년단 산하에 있던 독일 소녀 동맹단에 가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3년 뒤 그토록 선망하던 보조 간호사가 되었는데요. 그녀가 일하던 곳은 나치 춘희대 요양소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나치에 완전히 동조되어서 무조건 그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레제의 아버지는 반나치주의자로서 자신의 딸이 나치에 들어간 것을 엄청나게 증오했으며 그녀가 집에 찾아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고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레제는 2년 동안 나치 춘희대 요양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정식 간호사가 될 수 없었기에 그 지지자를 떠나서 아예 나치 춘희대에 가입을 하며 여간수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19살이 되던 1942년 레벤스부르크 강제수용소에 근무를 지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하며 강력하게 말렸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레벤스부르크 수용소의 신참 여간수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뒤 그 악명이 자자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급료와 숙소 등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신참 여간수들은 편안한 레벤스부르크를 떠나 그들에게도 잔혹하다고 알려진 이 아우슈비츠로 가는 것을 끔찍스러워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레제 역시 아우슈비츠로 전입을 명받았으나 처음엔 우편물을 분류하는 단순한 업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당시 그녀는 겨우 19살, 어리디 어린 10대 소녀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우슈비츠에서 C섹션의 여자 수용자들을 담당하는 여간수가 되었고 드디어 그녀는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였고 1943년 3월에 처음 임무를 맡았지만 그해 가을에 여간수 중에서 서열 2위로 등극하면서 3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 여성 수용자들을 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가 되어버립니다. 이 일에 엄청난 재능을 보인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녀는 과연 어떤 행보를 보였길래 이렇게 단기간에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감자들은 상당히 그녀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단 3년을 근무하였지만 당시 그녀는 권총과 채찍, 무서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채찍, 부추, 막대기로 폭행하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이유 없이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굶기거나 또한 식사를 주어도 풀과 나무 조각, 자갈, 석탄 등을 넣고 전혀 음식이라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배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냥개들을 굶주릴 대로 굶주리게 한 후 죄수들의 옷을 발가벗기고 개들이 공격하도록 하거나 가스실에 보내질 사람들을 자신이 직접 골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폭행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그레제는 세디스트의 모든 특징을 다 보였는데 예쁜 여성 수감자들만 골라서 채찍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희롱하고 성적 고문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여성 수감자와 남자 수감자를 억지로 성관계를 맺게 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수감자들 중에 의사였던 사람을 시켜서 알아서 낙태시키라는 지시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 수감자들을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침실로 불러 성놀이개로 삼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가했던 사실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당시 수감되어 있었던 하나 레비 하스라는 유대인이 그녀에 대해 일기에 쓴 내용인데요. 1944년 11월 6일 매일 감옥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된다. 이 감시는 아주 어린 나치 친위대 여자아이가 한다. 회색 쥐. 그 아이는 완벽하게 맞는 유니폼을 입고 예쁘장하게 딱 맞는 부츠를 신어 우아하고 매혹적으로 보인다. 거만하고 참견을 잘하는 여자아이.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후려치는데 재능을 보인다.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장갑도 벗지 않고 얼굴을 갈겨 커다란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 아이는 매일 적어도 7에서 8명의 수용자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벌을 준다. 그러는 유일한 이유는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고문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데에 그것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는 듯하다. 그리고 그녀의 본성을 의심케 하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느 봄날 새로운 유대인 수감자들을 실은 트럭이 수용소 안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뛰어들며 차들을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그곳엔 바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녀의 반려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급히 반려견을 껴안은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불쌍한 것,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사람의 목숨은 파리 새끼 잡듯이 손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반려견에게는 무한한 애정을 보이고 실제로 살아남은 수용자의 기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역설적이면서도 섬찟한 사이코패스적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레제는 정말 예쁘게 생겨서 그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남성 유대인들은 그녀의 미모에 대해서 칭송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 힘겹게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수감자들 사이로 그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즐겁게 자전거를 탔다.
그리고 훗날 그녀가 죗값을 치를 때 그곳에 있던 어떤 군인이 회상하길, 그녀는 겉모습만 보자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누구나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여성이었다, 이런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설적으로 아우슈비츠의 금발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젊고 예뻤기도 했지만 이 나치가 선정한 게르만 여성의 인종범주에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전 효과를 노린 전략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신의 금발, 강인한 성격, 심지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평가까지 내리면서요. 이렇게나 아름다웠다는데 주변에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겠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남성 수감자들에게 풀었던 그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짓을 하면서도 다수의 정식 애인을 두기도 했다는데요.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죽음의 천사 요제프 멘겔레 박사와 제2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소장 요제프 크레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수용소 안에 유력한 장교들 그리고 실권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레제의 변태적인 성관계 행각은 그녀의 승진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쾌락과 명성을 위해 고문, 살인, 섹스 등을 전혀 숨기지 않았던 그녀는 1945년 1월 아우슈비츠가 세계 언론에 노출되면서 레벤스부르크 수용소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몇 달 후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다시 한번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1945년 3월까지 노동서비스국 국장직을 수행하며 또다시 승승장구했지만, 독일의 패망과 함께 4월 17일 다른 칭의대 간부들과 함께 영국군에게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1945년 12월 13일 자신이 수감자들을 관리했던 그 베르겐 벨젠 수용소로 보내졌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된 44명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판을 받았으나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그녀의 가혹한 고문과 살인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량 총살령에 참여했고 권총에 의한 개인적 처형과 채찍질, 가스실로 보낼 인원들의 선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함은 물론이고 수감인들에게 개에게까지 물리게 했다. 또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수감자들을 죽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쾌감을 느꼈다. 이런 수많은 적나라한 증언들과 함께 그녀의 방에서는요, 사람의 피부로 만든 전등갑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반사회 분자를 처단하는 것은 명백한 자신의 임무였다고 그녀만의 입장에서 항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의 행위는 1929년 제네바 협정에서 세워진 전쟁포로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자는 그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재판의 결과는 뻔했겠죠. 크나큰 악행을 저지른 전범이었으니 그녀는 다른 11명의 전범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45년 12월 13일 영국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자 죄수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녀에게 주어진 혜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옆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여죄수의 심리적 고통을 헤아려 주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가장 먼저 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대 앞에서 집행자가 이름과 신상을 묻자 당당히 답하면서도 이 나이를 묻게 되자 그녀는 수줍은 듯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곁에 있던 교도관들도 역시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냐? 숙녀에게 나이를 묻는 건 실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잠시 후 그녀는 22살이라고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형이 집행되던 순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빨리 끝내줘요. 그녀의 목에 줄이 드리워졌고 사형은 집행되었으며 밧줄은 그녀의 목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엇나가게 발판이 내려앉을 때 그녀의 목뼈는 부러지지 않았고 밧줄에 휘감긴 채 다리만 허우적대며 그녀의 목을 고통스럽게 죄어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저질렀던 악행에 걸맞게 그녀는 정말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따돌림을 무서워하며 도망쳤고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던 소녀였을 뿐인데 무엇이 그녀를 아우슈비츠의 금발의 천사라는 역설적인 별명을 붙이게 만들었을까요? 정체성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아이에게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가 주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큰 문제가 되었던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군 여성 장교들의 학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지만 인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신의 금발, 강인한 성격, 심지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평가까지 내리면서요. 이렇게나 아름다웠다는데 주변에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겠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남성 수감자들에게 풀었던 그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짓을 하면서도 다수의 정식 애인을 두기도 했다는데요.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죽음의 천사 요제프 멘겔레 박사와 제2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소장 요제프 크레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수용소 안에 유력한 장교들 그리고 실권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레제의 변태적인 성관계 행각은 그녀의 승진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쾌락과 명성을 위해 고문, 살인, 섹스 등을 전혀 숨기지 않았던 그녀는 1945년 1월 아우슈비츠가 세계 언론에 노출되면서 레벤스부르크 수용소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몇 달 후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다시 한번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1945년 3월까지 노동서비스국 국장직을 수행하며 또다시 승승장구했지만 독일의 패망과 함께 4월 17일 다른 칭의대 간부들과 함께 영국군에게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1945년 12월 13일 자신이 수감자들을 관리했던 그 베르겐 벨젠 수용소로 보내졌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된 44명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판을 받았으나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그녀의 가혹한 고문과 살인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량 총살령에 참여했고 권총에 의한 개인적 처형과 채찍질, 가스실로 보낼 인원들의 선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함은 물론이고 수감인들에게 개에게까지 물리게 했다. 또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수감자들을 죽이는 것 참견을 잘하는 여자아이.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후려치는데 재능을 보인다.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장갑도 벗지 않고 얼굴을 갈겨 커다란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 아이는 매일 적어도 7에서 8명의 수용자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벌을 준다. 그러는 유일한 이유는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고문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데에 그것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는 듯하다. 그리고 그녀의 본성을 의심케 하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느 봄날 새로운 유대인 수감자들을 실은 트럭이 수용소 안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뛰어들며 차들을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그곳엔 바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녀의 반려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급히 반려견을 껴안은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불쌍한 것,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사람의 목숨은 파리 새끼 잡듯이 손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반려견에게는 무한한 애정을 보이고, 실제로 살아남은 수용자의 기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역설적이면서도 섬찟한 사이코패스적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레제는 정말 예쁘게 생겨서 그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남성 유대인들은 그녀의 미모에 대해서 칭송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 힘겹게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수감자들 사이로 그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즐겁게 자전거를 탔다. 그리고 훗날 그녀가 죗값을 치를 때 그곳에 있던 어떤 군인이 회상하길, 그녀는 겉모습만 보자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누구나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여성이었다. 이런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설적으로 아우슈비츠의 금발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젊고 예뻤기도 했지만 이 나치가 선정한 게르만 여성의 인종범주에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전 효과를 노린 전략이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각종 매개체를 통해서 군복을 입고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는 연예인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복이나 군복에 패티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 패티시란 특정한 물건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바를 뜻한다고 합니다. 존중받아야 할 개인 취향이니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겠죠. 1974년 미국에서 개봉된 1사 나치 춘희대의 생녀라는 영화인데요. 이 야릇한 제목과 포스터를 통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 것을 바로 직감하실 겁니다. 영화의 내용은 나치 강제수용소의 그 여간수들의 각종 만행, 특히 그 성적 난잡함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합군 포로나 유대인 수용자들을 상대로 나치 춘희대의 장교이자 포로수용소 소장인 1사가 밤이면 밤마다 연합군 포로나 수용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감독의 상상력이 동반된 픽션 작품일 거라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이 영화에 영감을 준 실제 모델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최고의 생녀이자 악녀, 금발의 아름다운 괴물이라는 역설적인 별명으로 불리며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성악대와 성고문을 즐긴 그녀의 이름은 이르마 그레제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젊고 아름다웠지만 가장 증오시되고 악랄했던 이 이르마 그레제는 1923년 평범한 독일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3살이 되던 1936년 어머니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요. 그 사건으로 그녀는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레제는 말이 전혀 없었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 때 학교를 자퇴하였는데요. 같은 여자 학우들이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불우한 어린 환경을 겪었기에 올바른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후 그녀는 농장과 가게에서 각종 직업을 전전하게 되었으며
당시 히틀러 소년단 산하에 있던 독일 소녀 동맹단에 가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3년 뒤 그토록 선망하던 보조 간호사가 되었는데요. 그녀가 일하던 곳은 나치 친위대 요양소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나치에 완전히 동조되어서 무조건 그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레제의 아버지는 반나치주의자로서 자신의 딸이 나치에 들어간 것을 엄청나게 증오했으며 그녀가 집에 찾아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고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레제는 2년 동안 나치 친위대 요양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정식 간호사가 될 수 없었기에 그 지지자를 떠나서 아예 나치 친위대에 가입을 하며 여간수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19살이 되던 1942년 레벤스부르크 강제수용소에 근무를 지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하며 강력하게 말렸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레벤스부르크 수용소의 신참 여간수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뒤 그 악명이 자자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급료와 숙소 등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신참 여간수들은 편안한 레벤스부르크를 떠나 그들에게도 잔혹하다고 알려진 이 아우슈비츠로 가는 것을 끔찍스러워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레제 역시 아우슈비츠로 전입을 명받았으나 처음엔 우편물을 분류하는 단순한 업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당시 그녀는 겨우 19살, 어리디 어린 10대 소녀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우슈비츠에서 C섹션의 여자 수용자들을 담당하는 여간수가 되었고 드디어 그녀는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였고 1943년 3월에 처음 임무를 맡았지만 그해 가을에 여간수 중에서 서열 2위로 등극하면서 3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 여성 수용자들을 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가 되어버립니다. 이 일에 엄청난 재능을 보인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녀는 과연 어떤 행보를 보였길래 이렇게 단기간에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감자들은 상당히 그녀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단 3년을 근무하였지만 당시 그녀는 권총과 채찍, 무서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채찍, 부추, 막대기로 폭행하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이유 없이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굶기거나 또한 식사를 주어도 풀과 나무 조각, 자갈, 석탄 등을 넣고 전혀 음식이라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배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냥개들을 굶주릴 대로 굶주리게 한 후 죄수들의 옷을 발가벗기고 개들이 공격하도록 하거나 가스실에 보내질 사람들을 자신이 직접 골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폭행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그레제는 세디스트의 모든 특징을 다 보였는데 예쁜 여성 수감자들만 골라서 채찍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희롱하고 성적 고문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여성 수감자와 남자 수감자를 억지로 성관계를 맺게 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수감자들 중에 의사였던 사람을 시켜서 알아서 낙태시키라는 지시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 수감자들을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침실로 불러 성놀이개로 삼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가했던 사실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당시 수감되어 있었던 하나 레비 하스라는 유대인이 그녀에 대해 일기에 쓴 내용인데요. 1944년 11월 6일 매일 감옥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된다.
이 감시는 아주 어린 나치 춘이대 여자아이가 한다. 회색 쥐. 그 아이는 완벽하게 맞는 유니폼을 입고 예쁘장하게 딱 맞는 부츠를 신어 우아하고 매혹적으로 보인다. 거만하고